와, 이건 소름. 또 터졌다. 이대로 한국은 끝장.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냥 단순하게 봐서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신중하게 들여다보면 놀랄 일입니다. 한국 기술이 중국에 몇 년 뒤처졌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중국 기술이 한국에 몇 년 뒤처졌나가 아닙니다. 한중 기술 격차인데 한국 기술이 중국에 몇 년 뒤처졌나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이다. 4년 7개월이에요. 4년 7개월. 2차 전지 3년 5개월입니다. 중국이 3년 5개월 앞서간다는 이야기예요. 바이오 플라스틱 3년 4개월입니다. 탄소 섬유, 예, 이게 복합 소재까지 합치면 3년 1개월이요. 여기에 시스템 반도체 1년 7개월이요.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1년 7개월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도 1년 5개월 앞서가고 있고요. 심지어 제조용 로봇도 9개월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을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중국의 기술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한국 기술이 중국에 뒤처졌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뒤처지면 대한민국 끝장난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일까요? 저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겠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 저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좌파가 대통령이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지금 미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감 국가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중국의 적대국, 죄송합니다. 미국의 적대국만 민감 국가예요. 예. 그 민감 국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시리아나 북한 이런 데가 민감 국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안 그래도 중국의 기술이 뒤처졌는데 미국에서까지 민감 국가로 우리가 분류가 된다고요? 대한민국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와, 저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미국에서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된다면 미국 시장이 우리 수출품의 20%, 중국 시장이 우리 수출품의 20%예요. 그러면 이 두 국가와 완전히 척이 되는 그런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그런 좌파 대통령이 돼서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라 분류되면서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를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은요, 굉장한 위험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나온다. 그러면요, 중국하고 싸워볼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싸워볼 수 있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12개 산업의 한국 경쟁력 평가입니다. 높다고 하는 게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이에요. 근데 이거 탁 보시면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 어디서 많이 소비됩니까? 미국에서.
또 미국이 이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디스플레이 가전은 앞으로 유망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철강, 화학 이 5가지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 5가지 분야는 진짜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점에 있습니다. 나점에서 보면요. 3D 프린팅이나 바이오 헬스나 로봇이나 기계거든요. 여기는 미래산업이에요. 미래산업은 대한민국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요. 이거 말입니다. 자칫 잘못되잖아요. 중국에 속국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현재까지는 중간이라고 하는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철강, 화학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조선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은 더 빨리 나가니까 이게 자유진영에 많이 팔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유진영이라는 게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동남아 시장 이런 시장들이 자유진영이잖아요. 러시아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자유진영의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진영의 줄을 서느냐 아니면 점점 좌파로 회귀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산업은 완전히 종속이 돼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 한번 보실래요? 이 미래산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는지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습니다. 중국 국가가 쏟아붓는 연구개발비 2025년에만 80조예요. 3,981억 위안. 굉장하죠. 전년 대비 성장률이 10.1%입니다. 2023년 3,335억 위안이었거든요. 이게 2024년에는 8.3% 올렸습니다. 3,613억 위안이에요. 그게 2025년에는 지금 3,981억 위안 80조를 또 투자합니다. 이거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2023년까지 봤을 때 중국은요 2013년에서 2023년 10년 사이에 연평균 18.2%가 올랐습니다.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말입니다. 우리는요 292조 3천억 원에서 죄송합니다. 292억 3천억 달러에서 510억 4천만 달러까지 겨우 5.7%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중국에게 계속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문제는 우리는 연구개발비가 안 늘어나요. 게다가 2024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줄기까지 했어요. 마이너스 14.8%가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에 31조 1천억 원이 2024년에는 26조 5천억 원 2025년에 29조 6천억 원으로 겨우 2022년 수준으로 회복시켜 놓은 게 다예요. 연구개발비를 국가가 이렇게 하면 진짜 충격적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나라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구개발비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이렇게 뒤처진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종속국가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충격적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시장 볼 때마다 놀라지만 더 놀라는 일이 앞으로도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좀 쭉쭉쭉쭉 나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쭉쭉쭉쭉 못 나아가니까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지만 현실입니다.